네,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야기들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기재 대표,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교과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그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친일 문제를 다뤘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지만 특히 북한에 관련해서 어떤 그 김일성 이제 주체 사상을 그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형식으로 홍보하는 거의 북한의 입장에 근거해서 서술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산업화를 일궈온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자본주의 착취 형태로 좀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이참에 그동안의 좌편향 논란을 좀 극복하고 새로 우리 전체적인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자, 네. 이런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추진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항기 위원장. 저는 거꾸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불순해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이슬람의 몇몇 국가하고 북한 같은 독재국가뿐입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그 국정교과서 또 바뀝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노선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몇 국가밖에 안 하고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분단된 국가로 지금 호시탐탐 실제 휴전선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목함지뢰 사건이 났듯이 남북의 대치전선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루어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념적 정리가 안 돼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풀어놔서는 안 되겠다.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오히려 하나의 이념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해석하라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나 역사학자, 교사들, 그리고 심지어 14개 시도의 교육감까지 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역사교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역사에 대한 해석의 폭을 열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성숙된 민주주의에 가까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폭을 열어두자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A라는 교과서를 보면서 A라는 형태로 A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역사에 대해서 어떤 학생은 B를 인식하고, 소위 얘기해서 그쪽에서 교학사의 경우 우편향 교과서다, 또 금성출판사의 경우 좌편향 교과서, 이렇게 레떼리가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과서를 배우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이념적 사고와 가치관과 철학이 바뀐다면 그것 또한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나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교학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유관순 열사를 교과에서 빼버렸다. 또 친일에 대항해서 싸웠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빼버렸다.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과서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교가 그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 그 채택의 문제에 따라서 혹은 또 어느 학교는 금성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자율성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폭은 이미 열려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닫힌 사회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교과서 국정화는 무슨 법을 고칠 필요가 없는 사안이죠. 그냥 교육부가 지침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력 투쟁한다, 강력 저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입법 문제라면 국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초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점점 그것이 역전돼 가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듯이 양심적인 학자나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분들과 함께 이 문제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예. 대중과 함께 투쟁해서 저지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정치연합 제1야당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전국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인식 차이가 너무 많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철학, 소위 얘기해서 보수주의 철학에 근거해서 모든 역사를 재해석해서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보수든 진보든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합의 볼 수 있는 수준 내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스펙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고 공통된 철학을, 그다음에 역사관을 아이들한테 교육하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못할 게 없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부제로 부록으로 얼마든지 소수 의견, 다수 의견, A 의견, B 의견을 달아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다른 의견이 있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새누리당이든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아니면 기존 다른 이념을 가진 분도 왜 하나의 교과서로 통일을 시킵니까? 지금처럼 지금처럼 여러 하게 교과서를 되면 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채택하게 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채택하면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전교조 힘이 세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A 교과서, B 교과서 이렇게 채택하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무슨 죄로 자기는 A를 배우면 어떤 아이는 왜 B를 배워야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혼란을 준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게 매우 첨예한 이 대립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서 상황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이 정치권 움직임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오프닝하면서도 이게 선거 6개월 앞두고 이념 공방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안이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의 고용주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한기 위원장께서 먼저 문제 제기 좀 하실까요? 노무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라 확신한다고 하고, 그리고 법원이 작용화됐다고 하고, 검찰과 경찰과 공무원들 사이에 기밀성 장학생이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하시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총기를 난사하듯이 이념 공세, 그것도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분의 지위가 문제입니다. 이분이 공영방송이라고 일컫는 MBC를 지휘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입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이렇게 구구적인 사고를 갖고 또 정상적인 상식적인 정신 상태로 보기 어려운 발언을 일삼는 분을 이사장으로 삼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전 대단히 큰 문제고, 즉각 해임해야 되고, 이분을 임명하신 분도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저도 그분의 그 발언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실까? 얘가 그 현 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5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칭할 수 있는 저분의 사과는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마 전 국민적으로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념 공세라고 하는데 이념 공세를 한 게 없습니다. 저분이 불려 나와서 저분이 이야기를 한 거지 누가 공세를 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저희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당혹스럽고, 더군다나 저분이 개인의 자격으로 어떤 강단에 서서 하면 그런 건 넘어갈 수 있지만, 공인의 자격으로, 그것도 박문진이라는 MBC 방송국의 실질적 경영 관리 하시는 이사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너무 당혹스럽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자진 사퇴를 먼저 해주시는 게 그게 우리 보수 진영을 위해서나 새누리당을 위해서나 그리고 국정을 맡아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 공세를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짧게 예, 잠깐만요. 이 국정감사에 그 불려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신을 밝힌 거니까 이게 인용 공세라기보다는 뭐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다. 저희가 오히려 인용 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그러나 거예요. 부적절한 것이다. 예. 자진 예, 사퇴가 맞습니다.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사실관계를 잠깐 네.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국정감사장에 분류해서 저런 답변을 하게 된 계기는 2013년 1월에 저분이 했던 강연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국감장에서 네, 말씀을 하신 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외부에서 본인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이 뭐 작용화가 됐을 것이다. 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외부로 알려졌고 그것이 쟁점이 돼서 국감장으로 불려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데서 더 심한 발언을 하신 거죠. 네,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강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고영주 변호사님이 뭐 이번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은 지속적으로 종북주의자를 발권세건해야 된다 해갖고 그쪽에서 계속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해서 새누리당 내에서의 소장파들도 종북 좌파라고 규정을 하시고 종북 사전을 만드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념성들은 이념성은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분을 공영방송을 지휘하는 MBC라는 공영방송을 지휘하는 박문진의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청와대 생각합니다. 공직기관 예. 감사실이나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의 이런 성향과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고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건 저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통령 임명하는 임명직이 아닙니다. 이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가 동수로 들어가서 같이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그 이사진을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 일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충분히 검증해서 했었어야 네. 되는 문제인데 아쉽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박문진 이사장, 이 고영주 변호사의 직책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방통위 위원들이 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자료 화면에도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은 뭔가 대통령을 염두에 둔 그런 정치 공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가 그렇지가 않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지금 뭐 그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얘기서부터 통합전대를 열자는 얘기까지 뭐 백과쟁명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가닥을 좀 잡아갑니까? 그 조기 선대위 사실은 핵심은 문재인 대표 흔들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은 분명히 또 지금 조기 전대나 조기 선대위 구성에 관해서 우리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보면서 저당 또 분란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원외 지역위원장은 그런 사건이 한번 생기면 솔직히 죽을 맛입니다. 제 지역구의 서산태안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너네 당 왜 또 싸우냐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진들이나 최고위원들 말씀하실 때 한번 좀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재신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신 그만두고 우리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자거나 전당대회를 하자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볼 때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통합은 해야 됩니다. 통합은 해야 되되 그 절차를 당내의 질서에 맞춰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말씀 중에 이 당 중앙당에서 이렇게 분란이 벌어지면 지역에 다니면서 아주 죽을 맛이다 솔직한 속내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기재 대표도 지금 뭐 그 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저는 양천 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이군요. 예. 뭐 사실 사정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새누리당도 뭐 친박 비박 간에 뭐 이 얼굴 붉히고 서로 최고위원회에서 논쟁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또 당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다니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고 특히 지금 아마 지금 김무성 대표의 이 지원군으로 많은 의원들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실제로 지역을 다니면 대통령을 잘 좀 보필해라.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그분들 예를 들어서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박근혜거든요. 우리 박근혜 왜 괴롭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금 청와대와 당 대표 간의 잡음은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청와대가 이제 비서들 중에서 출마할 사람들을 2사람을 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각에도 정치인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5명인데 뭐 물어보니까 5명 다 출마한다고 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할 거면 좀 빨리 나오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국정에 전념하도록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조기에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관들이 만약에 마음을 그 총선에 두고 있으면 일이 네. 손에 잡힐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그 밑에 있는 뭐 실장, 국장들은 뭐 장관들이 안 움직이면 더 안 움직일 것이고 또 특히 네. 새로운 일을 벌려가지 않으려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빨리 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런데 다만 연속성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참 드라이브를 걸고 일을 해야 될 시기에 또 장관을 바꿔서 업무를 익히는데 또 한 6개월 소요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은 거라고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유일호 장관이나 뭐 유기준 장관이나 임명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업무를 익힐만 하는데 지금 또 총선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청문회 과정을 또 통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예, 어려움 알겠어요. 때문에 정치인을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알고 언제 있습니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가능한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가급적 생각합니다. 빨리 예, 정리하는 게 예, 좋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예. 그 정치인 장관들이 들어설 때 저분들 임기가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인데 저렇게 그 내각을 구성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예견을 했던 일이죠. 저도 입장은 같습니다. 저분들 네. 어차피 출마하실 거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준비하시고 가급적이면 총선과 거리가 있는 일종의 선거 중립 내각 같은 경우를 구성해서 네. 지금 청와대가 여당하고 보이고 있는 이런 다툼도 좀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 살리기와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선거 중립 내각 말씀을 하셨는데. 뭐 선거 중립 내각을 처음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전국에. 그건 뭐 좀 웃어 넘길 사안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5분만 있으면 다행인데 정치인 장관이 5분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기존 또 장관님 중에서도 네. 정치를 안 하셨지만 이제 또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장관님들도 계시고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한 2년 6개월 이상을 달려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한 번쯤은 방전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아하.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장관이. 교체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남길 분과 그다음에 출마할 분들을 빨리 교통 정리하고 시기 조정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기재 대표 말씀 들으면은 뭐 거의 조각 수준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준비와 또 뭐 검증 글쎄요. 뭐 사전 검증을 어느 정도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거 하려면 뭐 아무리 빨라도 또 정기국회랑 또 맞물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뭐 10월 중에 처리가 될까?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예. 어쨌든 청와대가 좀 가장 적당한 그 시점이 어딘지를 정해놓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